나오는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요정 강병수입니다. 뭐가 닿네. 네, 오늘은 집에서 혼밥하는 영상을 찍어볼 겁니다. 혼밥. 이걸 왜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나름 의미가 있는 영상이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이 밥을 먹고 뭐 새해 인사를 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저도 뭐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해도 한 5명 이상은 먹지를 못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평소에 인사를 못 나눴던 분들 찾아뵈면서 요새 식사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것마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나19 시대의 종식을 기원하면서 저희가 한번 혼밥을 통해서 새해 인사를 해보자 뭐 이런 기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밥 먹는 영상을 도대체 왜 찍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걸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먹어볼 것은 바로 탕수육입니다. 잠깐 뜯어볼게요. 이것 좀 뜯어서 뜨거 네, 탕수육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왜 탕수육이냐? 뭐 큰 의미 없어요. 네, 지금 털고 있어. 큰 의미 없고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 혹시 보셨나요? 네.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제 하정우 배우님이 탕수육 먹는 씬이 있잖아. 제가 범죄와의 전쟁을 좋아하는데 그 탕수육 먹는 씬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탕수육 먹는 씬에서 소주 닭을 하고 탕수육 하나 싹 넣어주고 하는데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셔서 알죠? 그래서 저도 준비했어요. 진로우 저는 순한 맛. 센 맛은 연욱 선배가 해줄 테니까 저는 순한 맛. 너무 다 센 맛만 매운맛만 많으면은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음식은 조화 콤비네이션이 중요하니까 한번 순한 맛. 제가 원래 집에 혼자 술 먹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요 컵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장난 아니네. 마셔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소주 한 잔과 함께 2020년에 아쉬웠던 일들은 날려버리시고 2021년 새해엔 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일단 한 잔 들루와. 맛있어. 한 점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탕수육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찍먹파. 잠깐만요. 찍어 먹어야죠. 정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정말. 탕수육을 부어 먹어서 맛있는 거는 한 이연복 셰프님 정도? 목란 이런데 그런 데는 부어서 나와도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일반 중국 쪽에서 먹는 탕수육은 찍먹을 해야지 눅눅해져. 찍먹 하시는 분들 항상 요 입 천장 까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먹을까? 보이냐? 이렇게 덜어서 먹고 있습니다. 맛있다. 오, 집이 맛있네.
여러분들의 2020년은 어떠셨나요? 저는 2020년이 진짜 빨리 지나갔어요. 제가 이제 탐사보도부에 있었잖아요. 탐사보도부 같은 경우는 취재가 이제 장기 취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탐사보도부에서 총선, 그 다음에 이제 집배원 과로사, 그리고 최근에 위장 문제까지 이렇게 세 개를 크게 다뤘었는데, 보통 뭐 짧으면 2달, 뭐 길면 거진 반년 가까이 취재를 하니까 약간 시간의 흐름을 잘 못 느끼겠어요. 마지막에 편집하고 할 때, 막 여름에 촬영 그 취재하고 했던 모습 보면은 되게 이상하더라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나?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면서. 이거 언제 영상이 업로드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녹화 기준으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되게 마지막 녹화를 했어요. 2020년 마지막 녹화, 시즌2 마지막 녹화. 막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올해는 사고가 KBS에서 일어났던 뭐 다양한 논란들이 조금 적었던 한 해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쉬운 점도 많았다. 또 특히나 이제 대들기는 소통을 이제 모티브로 삼은, 소통을 표방하는 방송이니까 대들기 어떤 소통 과정에 있어서도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그래서 저는 사실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점도 있어요. 이게 또 활자화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랑 얼굴을 마주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 음성, 태도 뭐 이런 걸 함께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는 또 다르잖아, 확실히. 한번 직접 뵙고 얘기해보고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쉽지 않더라고요. 코로나19가 참 많은 거를 앗아갔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탕수육을 먹을 때 먹으면서 말을 많이 하면 이 분장이 까져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조금만 먹을게요. 그냥 먹고 나서 말하면 되니까. 어제 참 그 대기 녹화하면서 이건 아마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참 올해 나쁜 말들,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 말들, 이런 거를 모아서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었거든요. 근데 참 간만에 가장 분노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이렇게나 많았다고?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참 그 얘기를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혹시나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뭐 혹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대들기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이런 거를 되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소주의 원조 진로. 요새는 요 두꺼비가 아주 인기가 많죠. 두꺼비 얽힌 일화가 있는데, 제 여자친구랑 제가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어떤 이 음식점에 두꺼비 포스터와 공유 포스터가 있었어.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여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좀 멀리서 오빠 닮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하지마, 공유 하지마. 막 달려가서 이렇게
두꺼비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닮았다고 그러더라고.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깊이 상처받았어요. 하지 말지. 그런 세상에 닮고 닮은 게 많은데 정말 서운합니다. 우리 나쁘지 않네. 아이고. 그리고 어제 참 녹화에 악플 읽기가 있었어요. 이제 2020년에 기자 개인에게 달린 악플을 내 입으로 읽어보자. 아니 가만히 있어도 사실 욕 많이 먹는데 뭐 굳이 또 연 말까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악플을 읽어야 하냐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또 막상 읽어보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패션에 대한 지적이 많아요. 저의 패션에 대한 지적 1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 본방에서 편집당할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다시 말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요 곰돌이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던데 제가 좋아하는 곰돌이에요. 원래는 제 여자친구가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자주 입게 됐는데 좋아해요. 예, 귀엽지 않습니까? 좀 뭔가 이렇게 생기발랄하고 젠틀하고 가만히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뭐 이런 캐릭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입고 나오면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다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카메라를 보고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네요. 여러분은 보통 밥 먹으면서 이렇게 밥만 잘 드시나요?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있으니까 지금 보통은 이렇게 해야 되나? 보이시나요? 이렇게 TV를 보면서 먹습니다. 네,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축구 보고 있었어요. 뭉쳐야 찬다 보고 있습니다. JTBC 예능이 재밌는 게 많더라고.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원래 친구들이랑 운동하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자주 하기도 하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뛰어야 된다 라는 철학이 있어서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정말 운동 못했어요. 정말. 그게 제일 아쉬워. 같이 친구들이랑 농구하고 뭐 축구하고 야구하고 밥 같이 먹고 일요일날 와서 그렇게 먹다 보면 점심에 뭐 소맥도 한잔 하고 집에 와가지고 운동 한 채로 끝나고 이렇게 한잔 하고 집에 와서 자면 저녁이야. 저녁에 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뭐 TV 좀 보고 그럼 9시야. 9시 뉴스는 뭐 연속 선배 나오니까 뭐 이렇게 조금 잠깐 보다가
또 자. 그러면은 주말이 순삭됩니다. 순삭. 하지만 뭔가 내가 쉬었다. 정말 오늘 나의 머리는 아무런 두뇌 활동을 하지 않았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 뿌듯함.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주말에 내 머리가 정말 나는 아무런 사고를 하지 않았다. 나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 라는 그 행위가 주는 뿌듯함이 있어요. 그럴까? 보내고 싶었는데, 쉽지 않네요. 코로나가 참, 비포 코로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참, 너무 많은 거를 저는 앗아 갔다고 생각이 돼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올 연말쯤이면은,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이랑도 뭐, 만나는 기회도 갖고 이러고 싶었는데, 제가 직접 뵙게 되면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분노 질책 보내주시는 분들도 물론 감사하지만 응원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보내주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나 처음부터 오랫동안 봐주셨던 분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정서적 유대감? 설령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뭐 구독자분들도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메일을 주실 때도 있고 댓글을 길게 남겨주실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정말 다 찾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특히나 또 대들기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그 삶의 지혜라는 말이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구나 라는 걸 엄청 많이 느껴요. 책을 뭐 많이 본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지식과 지혜는 정말 다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서 한 번쯤은 그런 분들과 직접 얘기를 나누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나요? 뭐 이런 거. 참 그래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게 감사하게 대부분 연말에는 아쉬움과 고마움이 뭐 보통 같이 남는다고 하는데 대들기는 참 대들기를 하고 나서 맞는 두 번째 연말 겨울인데 저한테는 고마운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찍고 있는 일 기준으로 20년은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한 해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편지를 주고받는 마음으로 제가 유치원 선생님의 행복이라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문구가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너무 따뜻한 문구 같아서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니까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께 편지를 보내면서 마무리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조금 더 많이 웃는, 내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도 다 같이 힘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라도 더 따뜻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부터도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올 한 해도 대들기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즌 3, 진짜 오래 왔다. 시즌 3도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 출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또 만나요. 꼭.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아 기자입니다. 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평소에 이제 스튜디오에서만 맨날 인사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너무 좀 지겹지 않나? 새로운 모습, 평소의 모습 같은 거 조금 보여드리면 좀 재밌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아주 얄팍한 기대를 가지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방송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로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좀 코로나 방역에 좀 도움이 안 된다 판단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된 김에 다 같이 좀 각자 혼밥 먹는 영상, 그리고 같이 혼밥을 하면서 각자 혼밥을 하면서 시청자분들께 이제 새해 인사도 드리고 속에 있었던 얘기 좀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저는 혼자 삽니다. 혼자 살아가지고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먹는 건 아니지만 제가 먹을 음식은 제가 이제 제육볶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육볶음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가 약간 성격이 뭐 하나 꽂히면 막 질릴 때까지 먹고 이제 치우고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롯데샌드에 또 꽂힌 적 있어가지고 롯데샌드 파인애플 맛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집에 한 박스를 사놓고 먹은 적도 있어요. 보시면 자, 요게 고기가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옵니다. 지금 따끈따끈하고요. 요거는 장국. 요즘에 이 포장이 안 새겨져 있어서 이건 밥이고. 이거 좋은 게 상추를 푸짐하게 제가 상추를 하나 추가시켰어요. 제가 상추 많이 먹거든요. 신선한 채소가 숨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반찬도 나쁘지 않아. 네, 밑반찬도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음식점 가서 먹는 거랑 똑같이 나와요, 진짜로. 그렇죠. 요즘에 이 배달 음식을 먹으려다 보니까 신문을 좀 깔고 먹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신문지 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들 정말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시고 하니까 신문지가 없어가지고 뭐 젖은 신발 말릴 때 이럴 때 신문지가 없어요. 제가 이 집을 사실은 예전에 실제 오프라인에서 많이 가던 단골집이에요. 자, 밑반찬 퀄리티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콩나물도 아주 신선하게 아주 아삭아삭합니다. 그리고 제육볶음 두 가지잖아요. 빨갛게 한 매콤한 제육볶음이랑 이제 누렇게 한 갈색 제육볶음, 간장 베이스 제육볶음인데 오늘 간장 베이스 제육볶음이에요. 근데 시키면 이렇게 옵니다. 어우 따끈따끈해. 요런 느낌? 이런 느낌? 맛있어요. 자, 오늘이 날짜는 12월 30일입니다. 연말이라 진짜 좀 모여서 좀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정말 죄송하고. 자,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혼밥을 하더라도 끼니를 걸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엔간하면
밥은 한식이 먹기 전엔 좀 맛없어 보이는데 먹고 나면 절대 후회 안 하는 것 같아요. 한식이 대부분 좋더라. 이렇게 기름이 겉에 살짝 있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요. 따끈따끈해요. 그냥 우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돼지 비계 같은 거 싫어하셨거든요. 지금도 싫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 이런 돼지 기름 맛을 별로 못 먹었어. 그래서 지금은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녹화했어요. 어제 녹화했는데 이제 연말 특집으로 해서 쌈장 연말 특집이라서 맞다. 어제 저희가 녹화했는데 네 개 코너를 준비했어요. 베스트 워스트 에피소드, 그리고 우리한테 달린 아픈 댓글. 저는 그 악플이라는 표현이 좀 싫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건 정의가 딱 내려지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악플은 뭔가 그 댓글이 되게 악의적이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그런 함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표현 좀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진짜 악플이라면 소개를 할 이유도 없죠. 우리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프로에도 유튜브에도 정말 악플이라고 부를 만한 정말 인신공격적이거나 성희롱적이거나 그런 댓글이 있어요. 좀 뭐 지우지는 않고 전 사실 되게 한 번도 댓글 적어본 적 없거든요. 냅두는 편인데 아무튼 그런 악플은 진짜 악플 그런 건 서로 소개하고 그럴 필요 없지 않나? 그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시청자들이 한 번쯤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댓글들을 모아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그런 거 가졌고 대친소라고 댓글 읽는 기자들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무한도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무한도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데 요즘엔 매일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 소개해서 이렇게 하는 콘텐츠가 있어서 그걸 한번 비슷하게 해봤어요. 우리가 사실 구독자분들을 좀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그런 콘텐츠 하고 싶었는데 뭐 여의치가 않더라고. 근데 또 하나 콘텐츠 뭐 있었냐면 개소리 오브 더 이어 고티. 원래는 게임이 이제 게임 오브 더 이어라고 매년 고티를 발표하잖아요. 그거같이
올해의 개소리 하나를 선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물론 우리 방송에 다른 거 중에서 하나 6개 모아가지고 16강부터 이거랑 뭐가 더 개소리였냐. 아 진짜 보다 보니까 아 진짜 우리나라에 미친 새끼들이 많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라이브에서 실수로 말실수하거나 한 방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청자들이 분노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너 평소 모습과 너무 다르다. 네가 평소에 보였던 모습과 너무 다르다. 배신감 느낀다. 그래서 많이 구독 취소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튜버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 비슷한 분들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얼굴 걸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호감으로. 근데 사실 정치인 똑같은 거거든요. 정치인도. 신기한 게 유튜버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날아가는데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정파를 떠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도 계속 지지를 하더란 말이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 근데 녹화했거든요. 그래서 개소리 오브 더 이어도 뽑았어. 근데 녹화를 다 하고 나서 그걸 안 내기로 했어요. 팀 편집하기로 했어. 하고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장난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좋아하는 음식 월드컵이나 뭐 그런 거 같이 고르는 건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말하는 개소리라는 게 그냥 우리가 가상현실 내의 이야기나 뭐 게임 캐릭터나 뭐 드라마 등장인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의 사람에 대한 개소리고, 그 개소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게 더 해악이 크다, 이게 더 나쁜 말이다 이렇게 매기는 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녹화하고 나서 들었어요. 물론 녹화하기 전에 생각을 제가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제가 생각이 깊지 못해서 녹화를 했는데, 녹화하고 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게 봐주시는 분 중에서 밝은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깔깔거리면서 하는 게 맞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사실 뭐 저는 두 말씀 다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이제 어중간하게 안 하고 재밌게 하는 쪽을 선택을 한 거랄까? 그런 거라서. 모두가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잖아요. 모두가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하다가 결국 도착하는 곳은 노잼의 늪입니다. 노잼의 늪. 제가,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유학가려다가 이제 말하는데, 이 대학원생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랑 다른 고민이시겠죠. 저는 그때 이제 대학원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계속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미가 없어. 재미없다는 게 좀 약간 어려운 이야기 유쾌하게 좀 전달하고 쉽게 얘기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평소에도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학업의 길은 진짜 진지하게 싸우는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하루에 내가 논문을 몇 장 읽을 수 있는가 이거 가지고 스스로를 자꾸 몰아붙이게 되고 그런 게 좀 평생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좀 더 발랄하게 활발하게 하고 싶어서 언론 쪽으로 트는 거예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GRE 점수가 안 나와서 GRE가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영어 시험 저희가 유쾌하게 하려고 해도 선을 꼭 지키려고 하는데 정말 이 개소리 오브 더 이어 오브 디 이어 노래 개소리 뽑다 보니까 진짜 웃으면서 소개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걸 가지고 또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또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편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 날라갔어요. 지워졌어. 그냥 없어졌어. 전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잘한 판단인 것 같아요. 정말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굳이 우리가 꺼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그럴 좋았나.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꼭 아까워서라기보다는 한 해를 정리하는데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제 사람들이 다 잊었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정말 열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이.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컨트롤 마이너스던가?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행정관 했었거든요. 원래는 1112였어요. 그러니까 그 M60 기총소사? 기총사수죠. 근데 부대 들어갔더니 행정병 자리를 비웠다고 나보고 행정병 하래. 바로 행정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97이었던 것 같아요. 97인가 98인가. 그때 군대 선임이 단축키 교육 엄청 빡세게 시켜가지고 지금도 한글 되게 빠르게 단축키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제가 특으로 시켰거든요. 고기는 많아. 아까 보셨죠? 그게 한 3, 4층씩 있는 거예요, 고기가. 근데 지금 벌써 다 먹어가네. 2장씩 먹어서 그런가? 여러분, 저 혼자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어색하죠? 우리 아픈 댓글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지만 어제 녹화 때 영수랑 영수 선배랑
아픈 댓글이 많았어. 좀 사심이 있어서 뭘. 하거나 한 게 아니라 뭐 어떤 건 실수거나 어떤 건 자기 생각이 다르거나 그런 건데, 내가 하자고 해서 나쁜 댓글 읽긴 했지만 좀 미안하더라고. 특히 김기화, 오규정, 강병수, 정윤호 이렇게 악플을 쫙 찾아봐. 이렇게 강병수, 오규정, 김기화, 정윤호 이렇게 쭉 이제 아픈 댓글 찾아봤는데, 병수가 한 페이지 나오고 영수면 6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다 모은 게 아니라 이제 중복되는 얘기는 좀 빼고, 다양하게 욕을 많이 먹었더라고 정영 선배가. 욕을 많이 먹는다는 거는 뭐 실제로 잘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앵커잖아요. 아휴 진짜 제가 감히 생각 못할 만큼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들어오겠죠. 많이 들어오나 봐요. 나한테 내 생각 안 하지. 그런 일 겪으니까 또 그 댓글까지 읽으라니까 참 사람이 하고 나니까 완전 걸레가 되겠더라고. 오기정은 참 그런 댓글이 없대. 근데 저도 편집하다 보면 야 이렇게 쭉 가면 욕먹기 딱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오기정이 그럴싸한 말을 딱 던져줄 때가 많이 있어. 너무 신기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무도 아까 그 얘기 하다 말았는데, 사람들 유튜버한테는 그렇게 냉엄하면서 진짜 힘세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기가 이거 저희가 뭐 임의로 막 고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라고 임의로 골랐겠어요. 우리 이제 다뤘던 거 중에서 개소리니까 무슨 행동 이런 게 아니라 직접 한 말을 골라봤어요.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장제원 의원. 성인 아들의 일을 갖고 왜 나한테 묻냐. 여러분 이게 딱 첫 번째만 들어도 이것도 벌써 센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참. 근데 장 의원은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 게 같은 맥락으로 타인을 비방한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뭐 자식들이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기지. 응? 그럼 그동안 왜 그렇게 여당 분들한테 난리를 쳤는지 궁금하네요. 장제원 아들이죠. 장제원의 아들인 노엘 씨가 음주운전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기소됐죠. 여러분 이 다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 다음이 총선이에요. 여러분 총선 특집 저는 이제 가끔 편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종종 다시 보게 되는데 나 그거 보면은 끝까지 다 본다 맨날.
죽어서. 네. 황교안 전 대표가 광주민주항쟁을 얘기하면서 뭐라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정치인이 역사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되게 여실히 보여준 그런 멘트였던 것 같아서 이거 그때 이 멘트가 되게 높이 올라갔어요. 순위가 한 4강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때 되게 이상한 말이 많았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특히 키 작은 사람은 투표용지 들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신청서를 받았는데 키가 컸더라고. 키가 컸어요. 나의 성장판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아직 성장판이 열려있는 김기학 기자입니다. 그리고 뭐 교회 가면 거의 없다. 또 N번방 호기심에 입장하는 사람도 있다. 판단 달라야 한다. 이런 얘기 됐죠. 그리고 뭐 부암동 가서 부림동 주민 여러분 이것도 아시죠 다? 그 기표소가 안 보인다고 부정선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 됐죠. 총선 결과에 대해서 여당 찍은 사람들이 다 나라 잘못 가게 만든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말 실수도 아닌데. 아무튼 이 말이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빡세죠 고르기가. 아무튼 그래요. 세 번째 뭐냐면은 세 번째는 우리 저거 누구 선배 지나간다의 주인공이시죠. 여의도의 닥터 스트레인지 마술사 민경욱 선배입니다. 왜 자꾸 민경욱 선배라고 하냐. 저한테 밥을 몇 번 사줬어요. 그래서 밥 사준 사람이 선배지 뭐. 선배라고는 할게요. 그때 총선이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용웬건 땅쪽 용웬건 땅쪽 팔로우 더 파티 아시죠? 무슨 아직 까먹었다. 개표기인가요? 개표기에 무슨 뭐 프로그램이 깔려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뭐 소프트웨어를 뜯어보면 거기에 공산당의 구호 팔로우 더 파티 중공산당을 따라가자 뭐 이런 얘기가 들어있다고. 민주동맹이나 잘 됐으면 좋겠네요. 민주동맹이 잘 되면 미국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다. 자, 이 민경욱 의원과 붙었던 개소리는 경비원분을 사망하게 만든 연애종사자 심씨죠. 이분이 우리 이정우 기자한테 카톡 보낸 거, 문자 보낸 거. 이게 쌍방폭행이다, 명예훼손이다, 모욕죄 내가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기사화하지 마라. 응? 나의 40년 음악 인생이 KBS 때문에 끝난다. 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사보다 선정적 기사에만 초점을 맞춰서 돈벌이에 급급한 이정 기자, KBS 기자의 기사에 염증을 느끼며 이제 음악 작업에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이런 문제를 보냈잖아요. 여러분 이 개소리들의 이 경중, 클래스 이게 가늠이 되십니까? 이걸 가늠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가늠하는 게 누군가에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했는데 참 우리는 이런 걸 다 들으면서 견디면서 살아왔어요, 그죠? 이 다음은 이상직원 이스타홀딩스 지분
헌납하기로 해놓고 가족이 희생을 하더라도 회사는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참 월급 몇 달 동안 못 받고 나와있으면 지금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낄지 충격적인데, 이 다음 개소리는 경주시청팀의 김규봉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 최숙현 선수 아시죠? 서로 목숨을 걸은 고 최숙현 선수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딸이 뭐 똑바로 안 한다고 하면서 딸의 뺨을 때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좀 뭐랄까,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이거를 정말 올해 정말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한 말로 꼽았는데, 이런 말도 했었죠. 그 다음은 숙명여고 쌍둥이 언니. 재판정에서 검사가 이제 부정 시험 본 거 아닙니까? 부정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그 다음이 또 많아요. 그 다음은 우리 목사님들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 예배 없이 교회 없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우친다는데 모르겠어요. 종교와 사회와 과학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 쉽게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종교를 믿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필요 이상의 상처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코로나 때 신천지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는데, 대형 교회들은 알고도 이렇게 해서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엔 코로나 검사가 여기서 하면 양성이고 저희가 가서 받으면 음성이라서 정부가 코로나를 결과를 조작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오늘인가요? 풀려나셨죠? 무죄 받으셨죠, 명예훼손. 신기합니다, 신기해. 그 다음은요, 의료법이에요. 박지현 전공의협회장이 교과서 사는데 10원 한 푼 보태준 적 없는 정부가 이제는 의사들 보고 공공재라고 부른다. 얼마 전에 의사분이랑 한번 밥을 먹었는데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 그분이 이제 의대생이나 전공인 아니고 이제 의대 교수신데, 진의가 너무 많이 왜곡되는데 됐다고 하는데, 이제 원래 우리가 두 명만 있어도 의견이 다른데 의사 전체 의견 이런 걸 누가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노총 그런, 아니면 사실 의견을 전부 다 대변할 수 있는 불가능하죠. 그건 당연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의사분들은 그런 경험 자체를 별로 안 해보셔가지고 많이 서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계속 성공해온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세상을 볼 때 다 본인이 잘나서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할까요? 요즘엔 그렇진 않던데.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다음 말을 볼게요. 패스트트랙 국회 패스트트랙 동물국회 만드는 거에 대해서 황교안 전 대표는 이 사건은 불법으로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폭력 저항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법에 상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빠르들고 뭐 문 부수고 사람들 가두는 거는 비폭력 저항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이 틀렸어요. 한 번 너무 웃겨. 한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 틀릴 수가 있지? 상추 다 먹었다. 이런 거 진짜 너무 웃겨요. 이런 게 너무 웃겨. 한 문장 안에 너무 많이 틀려. 예. 이 말이 제 기억으로는 어디 뭐 이렇게 기자들 이렇게 쫙 됐을 때 할 얘기인데, 이런 건 보통 준비를 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그럼 이 논리에 따르면 불법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다시 내가 폭력을 행사해도 그건 비폭력이라는 거예요? 어디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때 나경원 당시 의원이 정당한 저항이고 소수 의견을 무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수당이었잖아. 뭐야, 왜 소수야? 그 다음 김성태 의원입니다. 대들기가 키운 국회의원이 딸을 파견직에 청탁할 리가 있냐? 녹화 때 이 말이 꽤 높이 올라간 이유가 뭐였냐면, 좀 유지해놨잖아요. 거짓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투쿠션으로 정규직으로 넣으려고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파견직에 넣은 거잖아요. 네. 파견계약직 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큰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파견계약직 분들 전체를 다 비하하는, 들어서 자괴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멘트인 거죠. 그때 김성태 이거 다룰 때 그때 이런 일 있었어요. 그때가 마침 제2 비정규직 사태가 있었던데 그 언저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멘트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는 게 과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냐, KBS 내부에서도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홀대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글쎄요. 나만 잘하면 되나? 나만 내가 만나는 KBS 비정규직 분들한테 잘 대해주고 젠틀하게 하면 다 해결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막 갑자기 회사에 가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고 내가 문 차고 들어가서 경영 지원실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해야 되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말 못하는 주제이긴 했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김성태 의원에 대한 정이 있잖아요, 또 미운 정 여러 번 달았고, 병수가 이걸 되게 열심히 취재했었거든요 그때. 그 다음은 나경원이에요.
나경원 씨가 뭐라 했냐면 아드님 논문 발표하는 거를 대학원생 다른 분이 대신했잖아요. 이 대학원생 분이 다른 포스터 발표를 이미 갈 거라서 간 김에 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나요? 오히려 A씨가 발표 특혜를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대 총장 말이 전 더 웃겼던 것 같아요.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나경원 아들이 서울대에서 실험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라고 일단 처음에 이거 깐 거예요. 하지만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서, 그러니까 외부인이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은 나경원 아들 말고 다른 사람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분도 딱 들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 기회를 나경원 아들만 가질 수 있어. 그게 문제야. 우리가 그런 걸 이제 특혜라고 하잖아요. 두 글자로. 와, 특을 시켰는데 물레 돼지고기 양이 적은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부산 사립대 교수가 한 말이죠.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면 반드시 콘돔을 챙겨주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아내가 되자. 남자들이 해외 출장할 때 성매매를 많이 해서 그럴 때는 여보 콘돔 챙겨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건데, 뭔가 기발함은 사실 이 지금까지 한 말들 중에서 가장 기발하긴 한 것 같아요. 제일 기발한 말인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되게 뭐 변명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신병 낸 거잖아요. 정신병. 그러니까 정신 아닌 건데 이런 말을 하셨다고 다뤘었죠. 이 말에 대항했던 분이 바로 전두환 씨가 자기 집 앞에서 막 시위하는 분에게 말 조심해 이놈아 라고 하셨어요. 이런 그 영상 봤어요? 정말 아직 그 짱짱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이분이 나이가 있으시지만 관리를 잘 하셨는지 짱짱하다는 그런 느낌? 아직 죽지 않았다는 느낌? 죽을 때까지 반성 안 하겠죠? 자, 다음은 주호영 대표입니다. 법무부가 김학의를 민간인을 사찰했다. 이게 이제 법무부가 자꾸 해외로 나가려고 하니까, 도망가려고 하니까 출입국 기록을 떼어봤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사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침에 회의 때 나온 얘기 아닌가? 이런 건 같이 회의하고 이렇게 말할 텐데 이 얘기도 이상했고, 마지막 16번째는 저는 사실 연애 대상 같은 거 보면
이제 9월, 10월, 11월 이때 연말에 바짝 열심히 한 게 좀 한국게 좋잖아요. 임팩트가 딱 남으니까. 근데 사실 시사나 정치 이슈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올해의 개소리 오브 더 이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스티브 유, 너네는 평생 네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그러니까 유승민 씨가 스티브 씨가 억울해서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 알겠는데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됐어. 왜냐하면 이 말 하는 순간 딱 초등학생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보양보해서 나는 팬들과 약속을 한 거고 정치인은 국민과 약속을 하는데 너희는 뭐 다 지키냐? 응? 공약한 거 다 지키냐? 뭐 그 말은 되게 정치인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이긴 하죠. 물론 그분은 팬들과야만 약속한 게 아니라 국가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뭔가 정치인들에게 혼쭐 내는 그런 멘트가 될 수 있었는데 물론 되지 않았겠지만 이 얘기해서 바보 됐어. 저런 얘기 뭐하라지? 그리고 저게 생방이 아니라 녹화한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아쉬워. 아무튼 이렇게 16개 왔어요. 우리가 다룬 게. 우리가 시즌2가 65화까지였어요. 오늘 제가 업로드 한 게, 우리 좀 이따 이제 최초 공개 할 텐데, 그죠? 근데 65화에 아이템 한 3개, 4개 정도씩 다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120개 정도, 65개에다가 3을 곱하면 200개 정도 했겠네요. 이제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추려서 나온 개소리 오브 더 이어, 올해의 개소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충격적이었습니까? 올해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뵙지도 못하고 아쉬웠어요. 뭔가 우리가 구독자가 21만이지만 꾸준히 홈다리까지 봐주시는 분들은 한 2만 명 정도? 만 몇천 명? 2만 명 분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근데 사실 저도 전 유튜브 되게 많이 보거든요. 집에 오면은 TV가 없어요. 집에 TV가 없어. 모니터만 있어. 그래서 유튜브랑 넷플릭스만 보는데 어떡하지? 제가 유튜브를 봐도 잘 구독 버튼도 누르고 잘 안 되고, 또 내가 되게 좋아하는 예를 들어 슈카 같은 분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딱 좀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다 보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우리 좀 올해죠 이제. 올해는 우리가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자, 호프집에서 다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기자들 서운했던 것도 물어보고, 너 그때 왜 그랬냐 자식아. 그럼 또 이래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술 취해서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참, 올해 봄에 참 희망차게 시작했는데, 그죠? 우리가 되게 희망이 차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지금 참 발목 잡는 게 너무 많죠. 진짜
한 번에 바뀌는 게 없나 봐요. 진짜 조금씩 그것도 보면은 뭐 작은 거 하나 바꾸는데도 뭔가 이 희생 재물이 필요한가 봐. 늘 뭔가 재물을 원해. 조금 양보하는데 조금 바뀌는데 늘 누가 죽어 나가야 조금 바뀌려고 말락 하는 것 같아. 정혜주 작가가 얼마 전에 전태일 평전을 본인이 다 봤는데 전태일 열사가 그렇게 죽고 나서도 아직도 노동자들이 죽어나간다는 거가 되게 현타 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뒤에 작가님 야라고 안 했습니다. 작가님 우리 대들기도 2년 반 했는데 지금 뭐 바뀐 거 뭐 있냐고 개뿔도 없다고 그런 얘기 좀 자주적으로 했는데 제가 편집했어요. 되게 가짜나 보여서 그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되게 가짜나 보여서 편집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작은 우리 회사가 지금 우리 회사 4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회사도 목소리도 많고 의견도 다 다르고 그래서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이 나라와 역사를 정말 수십 년의 왜곡된 역사 이른바 진짜 쌓여왔던 그런 적폐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해소하겠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그래서 올해는 연말인데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뭐 이른바 적폐 청산 이런 거 돌아가는 거 봐도 답답하고 속상하고 별로 기분이 좋은 연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래저래 저도 뭔가 대들기에서 하고자 했던 거를 많이 못해서 많이 속상하고 좀 그렇습니다. 다만 무슨 오프라인 모임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취지를 잘하고 있나 이런 걸 늘 생각해요.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아무튼 제가 말이 길었는데 말이 너무 길었죠. 나 몇 분 찍었니? 너무 길었죠. 이렇게 약간 제가 낮은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게 되는데 다음엔 또 라이브도 하고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하고 늘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도움이 되도록 KBS 언론이 좀 더 시청자들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또 우리나라 언론이 더 긴장하고 시청자를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언론이 되도록 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재밌게 2021년에도 재밌게 방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댓글은 거의 다 읽고 있고요. 제가 그 초청에는 한 번도 빠진 적 없잖아요. 초청에서 또 인사 메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시킨 곳은 물레 돼지 불백이었습니다. 맛있네요 진짜. 이게 근데 되게 많네. 체인점이 많네. 물레 본점, 신대방점, 방화점, 북가좌점, 인천가좌점, 신수점, 의정부점, 정왕점, 영등포점, 가산점. 우리 많구나. 나는 저희가 먹은 게 물레에서 먹었거든요. 물레 신도림에 운전면허하고 관리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얘기하고 하루 종일 얘기하겠네. 너무 오래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 2021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에는 좀 진짜 뭔가 가시적인 뭔가 속 시원한 결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